D1 유형 단순보에서 부재력 구하기. D1 유형의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보구조물에서 정정보 구조물에서 부재력을 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에 작용하고 있는 하중을 정리해야 되겠죠.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경사진 하중은 좌표축과 일치하도록 X방향 혹은 Y방향, 수평방향과 버티컬 방향으로 분해를 시켜준다든지, 분포하중 같은 경우는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가 집중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포하고 있는 분포하중을 같은 크기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시켜주는 것이죠. 같은 크기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단순히 분포하중의 면적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등분포하중과 삼각분포하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분포하중의 단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2톤 포스인데 1m당 그 크기가 2톤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5m이기 때문에 1m당 2톤 포스이면 5m일 때는 얘가 5배겠죠. 10톤 포스가 되는 것이죠. 10톤. 하중의 강도는 이 사각형의 면적의 높이가 되는 것이고요. 높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밑변의 길이는 그냥 작용하고 있는 분포되어 있는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면적이 되는 것이죠. 5m 곱하기 2톤 포스 미터. 그래서 미터는 없어지고 10톤 포스가 되는 것이죠. 이 10톤 포스는 어디에 작용하느냐? 사각형 분포하중의 도심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2.5m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용하는 것이죠. 삼각분포하중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면적과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6m, 삼각형의 높이는 3톤 미터, 3톤 포스 퍼 미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9톤이 되는 겁니다. 미터 없어지니까. 이 9톤이라는 등가의 집중력이 삼각형의 도심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4m, 2m만큼 떨어진 점이 되겠죠. 삼각형의 도심은 3분의 2, 3분의 1만큼 떨어진 곳이니까. 하중을 정리해 준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반력을 구한다. 이 반력을 구할 때는 전체 구조물의 평형방정식, 전체 구조물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반력을 구했으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특정 위치에서의 전단력이나 휨 모멘트 값을 구해야 되겠죠. 부재력을 계산하는 겁니다. 단계입니다. 부재력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위치에서 구조물을 가상으로 절단을 시키죠. 절단을 시키면 절단된 그 단면 내에는, 이 절단된 단면 내에는 내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내력의 크기를 구한다는 게 이 단면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부재력이죠. 부재력, 멤버 포스, 섹션 포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절단된 상태에서 구조물의 내력을 구하는 경우는 부분 구조물의 평형방정식을 적용해야 된다. 부분 구조물에 대한 평형방정식. 그럼으로써 구할 수 있다. 것입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반력을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우리가 양단이 고정되어 있는 축하중 부여제에서도 같은 개념이었는데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힌지 지점이기 때문에 반력 성분은 두 가지가 되겠죠. HA, VA. 롤러 지점이기 때문에 반력 성분 하나. 이 반력의 방향은 가정된 값입니다. 가정값. 방향은 가정치이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정을 해서 나중에 얻어진 결과가 플러스로 나오면 가정 방향이 옳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가정했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합니다. H 이퀄 제로. 오른쪽으로 가는 힘을 플러스라고 하겠다. 정력학적인 부호구역이죠. 오른쪽, 위쪽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라는 거. HA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그 이외에 수평 방향의 힘은 구조물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힘 플러스라고 가정을 합니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VA와 VB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플러스. P는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다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VA와 VB를 더하면 이항시켰을 때 P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B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B점에서 모멘트의 중심을 잡고 VA, P, VB가 이 보호 구조물을 어떤 형태로 회전시키려고 하는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B점에 핀을 꼽았습니다. 모멘트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VA가 B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인가요? 모멘트는 힘하고 거리의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VA 곱하기 이 거리가 L. VA라는 힘은 B점을 중심으로 이 보호 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플러스 VA 곱하기 L. 그 다음에 같은 구조물에 P라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B점. 이 P라는 힘은 B점을 중심으로 이 보호 구조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P에서 B점까지의 수직거리 B가 되는 것입니다. PB 이퀄 제로. 물론 VB라는 힘은 있는데 B점을 중심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면 힘 곱하기 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0이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바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쓴다면 VB 곱하기 0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의미가 없죠. 0이니까. 그래서 VA 곱하기 L 마이너스 PB 이퀄 제로. VA는 L분의 PB가 되는 것이죠. VA는 L분의 PB가 의미하는 건 또 뭐죠? P가 있고 L분의 B가 있다. 그러니까 P라는 힘이 있으면
이 힘을 몇 퍼센트를 VA가 가져갈 것인지 그 비율을 결정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L이 10m이고 B가 6m이다 라고 한다면 0.6 작용하는 힘 P의 60%를 VA가 반력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보다 더 먼 쪽, 가까운 쪽은 먼 쪽보다 힘의 분담이 더 많겠죠. 그렇다고 보면 VA가 V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P라는 힘을 L분의 B로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래야 값이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지점 위에 바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A는 0이 되는 것이고 B는 L이 되는 것이죠. P가 지점 위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A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0이 됐다 라고 보면 VA는 P L분의 B인데 B가 얼마라고요? L분의 L. 그래서 P가 되는 것이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역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어도 B점보다 A점에 더 큰 반력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갈 것이냐? 70%를 A가 가져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VA는 하중 P를 몇 퍼센트 가지고 갈래? L분의 B를 가지고 간다. 반대로 그러면 VB는 하중 P를 30%만큼 가지고 간다. L분의 A만큼으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등가 집중력으로 환산한 후에 반력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각형의 분포하중을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크기는 삼각형의 면적과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6m, 높이 3톤 per 미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계산해주면 9톤이 되겠죠. 그 9톤은 삼각형의 도심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m, 2m 되는 위치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삼각형의 도심은 뭐 다 아는 것처럼 3분의 2 L, 3분의 1L 되는 점에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각 분포하중을 등가의 집중력 9톤으로 환산을 해서 삼각형의 도심의 위치를 시켰더니 아래와 같은 모양으로 변환이 됐죠. 그러면 반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물의 평형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써져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B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하겠다. 모멘트를 고려할 때는 괄호로 하나의 모멘트 값, 회전력을 하나의 모멘트 값을 하나의 괄호로 묶어서 이 괄호의 앞쪽에 이 모멘트력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를 표현하는 게 혼동하지 않고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모멘트는 힘 곱하기 거리로 구성이 되죠. 힘 곱하기 거리를 괄호로 묶어 놓은 다음에 이 괄호의 값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괄호 앞쪽에다 표기를 해 두면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VA라는 힘이 B점을 중심으로 구조물을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VA는 힘이죠. 힘. 거리는 12m. 수직거리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모멘트력은 회전력은 VA라는 힘에 의해서 이 보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하죠.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 회전력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 환산된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된 9톤을 생각을 해보면 9톤은 힘은 9, 거리는 8이 되겠죠. 전체 12m에서 4m만큼이 재해져 있으니까 이 9 곱하기 8이 하나의 휨 모멘트 값입니다. 모멘트 값입니다. 회전력이죠. 이 녀석은 B점을 중심으로 보구조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9톤은 9톤 곱하기 거리는 2m. 이것도 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모멘트력을 표현하는 것이죠.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굳이 쓴다면 VB도 하나의 힘이죠. B 곱하기 B점까지의 수직거리는 0이 되겠죠. 얘는 뭐 플러스라고 써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합하면 0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VA는 72 플러스 18, 그래서 90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VA는 7.5가 얻어졌습니다. 얻어진 값이 지금 플러스로 얻어져 있죠. 플러스로 얻어져 있다는 얘기는 최초의 VA 방향을 상향의 반력이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한 방향이 맞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VA가 마이너스 7.5로 얻어졌다 라는 얘기는 최초에 가정했던 방향이 잘못되었다, 반대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VA와 첫 번째 평형 방정식에서 VB를 더하면 18이 되어야 하는데 VA가 7.5이므로 VB는 당연히 10.5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력을 각각 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학은 탄성 범위 내에서, 후크의 법칙 성립하는 탄성 범위 내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얘는 4m, 8m, 얘는 10m, 2m 이렇게 되는 것이죠. VA는 P라는 힘의 몇 퍼센트를 VA가 가지고 가느냐 그 말이죠. P라는 힘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가느냐. PBL, P L분의 B 12분의 8을 가지고 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VA는 P는 9인데 몇 분의 몇을 가지고 가느냐, 12분의 2를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5, 결국 VA는 얘와 얘를 합한 값이 VA가 되기 때문에 VA는 7.5 톤포스가 되는 것이죠. VB를 계산을 해보면 VB는 뭐 마찬가지겠죠. 9톤에 12분의 4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비례적으로 여기에서는 9분의 12분의 10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아마 10.5톤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력을 계산을 했으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시점의 전단력과 휨 모멘트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C점은 보중앙점이죠. 그래서 C점에서 휨 전단력을 구해라, 휨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C점을 가상으로 절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절단된 구조물로 왼쪽에는 이와 같은 삼각 분포 화중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단면의 안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면의 안에는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 충력, 전단력, 휨 모멘트, 비틀림력. 그 중에 전단력과 휨 모멘트 값을 구해라. 전단력 값은 우리가 구조물을 잘랐죠. 가상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해서 왼쪽 구조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잘려진 면이 오른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려진 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플러스의 전단 변형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이 작용하는 전단력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가정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변형 보호 규약에서. 이렇게 전단력이 요소에 작용을 하게 되면 왼쪽이 올라가는 마른 목골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전단 변형을 플러스 전단 변형이라고 한다. 휨 모멘트는 요소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로 볼록하도록 모멘트가 작용을 하면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잘 보세요. 이걸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잘려진 면이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내력들을 가져다가 투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른쪽 절단된 면과 같은 면에 내력 성분들을 그대로 투입해라. 그래서 전단력은 이렇게 가정이 되고 휨 모멘트는 이렇게 가정이 되죠. 얘는 SC, 얘는 MC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력을 구해라, 휨 모멘트를 구해라 라는 얘기는 이 SC를 구하고 MC를 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물에서도 부분 절단된 이 구조물에서도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버티컬 방향의 힘의 압력은 0이다. 올라가는 방향의 힘을 플러스로 하겠다. 놓고 보면 7.5 반력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죠. 7.5. 그 다음에 삼각 분포 하중은 등가의 집중력으로 환산했을 때 9톤이었습니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9톤. 버티컬 방향의 연직 방향의 힘은 7.5톤, 9톤, 그 다음에 SC가 있습니다. SC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SC가 되죠. 얘네들을 합하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SC는 마이너스 1.5톤 포스가 된다.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의무 전단 변형을 일으키는 전단력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의무 전단 변형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와는 반대로 오른쪽이 올라가고 왼쪽이 내려가는 모양,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단력은 아래 방향으로 절단된 면에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SC는 그냥 마이너스 1.5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휨 모멘트도 마찬가지로 이 C점의 모멘트의 중심점을 잡고 이 부분 구조물에서 힘의 평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MC 다음에 9톤. 그러면
서멘션 MC 이퀄 제로. 시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이 부분 구조물에서 첫 번째 7.5 곱하기 6, 6m이죠. 이 7.5톤이라는 힘은 시점에 모멘트의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이 보호 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로 안의 값이 모멘트력입니다. 그 다음에 9 곱하기 2,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볼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전단력 SC는 힘은 존재하나 거리가 존재하지 않죠. 힘 곱하기 거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모멘트력인데, MC는 어떤가요? 이 자체가 회전력이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MC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MC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이퀄 제로. MC는 자체가 모멘트력이다. 그래서 거리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MC는 45 마이너스 18, 그래서 27톤 포스가 되네요. 값이 플러스로 얻어졌습니다. 플러스로 얻어진다는 얘기는 이 모멘트가 아래로 볼록하게 만드는, 보의 변형을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모멘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하나의 요소가 있을 때 오른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왼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해줘야 보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모멘트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 간단하게 구하려면 힘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구조물의 일부가 절단된 구조물로 왼쪽 부분이라면 7.5 곱하기 6 시계 방향 플러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미리 이항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여기에서부터 이항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왼쪽 구조물을 이용할 거면 MC는 이라고 빼내고 7.5 곱하기 6 마이너스 9 곱하기 2 이퀄 27톤 미터. 그냥 시계 방향 플러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를 적용시키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절단된 구조물을 오른쪽 부분을 이용할 것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요소가 이번에는 이게 이렇게 되고 잘려진 면이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용했던 부재는 이쪽이었죠. 이쪽 잘라서 왼쪽에 절단된 부분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MC나 SC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구조물을 이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절단된 면이 요소의 왼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왼편에는 이러한 모멘트가 작용을 해야, 존재를 해야 아래로 볼록하게 만들겠죠. 전단력은 이 방향으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플러스가 되니까. 오른쪽 면에는 전단력은 이렇게, 힘 모멘트는 이렇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이게 플러스 변형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쪽을 이용하게 되면 MC 값이 플러스로 얻어지는 것이고 플러스 MC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10.5 곱하기 6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9톤 곱하기 4m 이는 시계 방향 이퀄 제로. MC를 제외한 나머지 항을 오른편으로 이항을 시키면 MC는 10.5 곱하기 6 마이너스 9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항을 시키다 보니까 10.5 곱하기 6은 반시계 방향을 일으키는 모멘트이지만 플러스로 인정이 됐고요. 카운트가 됐고, 최초의 평형 방정식을 세웠을 때 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키는 9 곱하기 4
이항을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항으로 변환이 됐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이 얘기죠. 절단된 구조물의 오른쪽 부분을 이용할 거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된다. 절단된 구조물의 왼쪽 부분의 구조물을 이용할 때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MC는 이라고 쓰고 왼편 잘려진 왼편의 구조물을 이용할 때는 시계 방향이 플러스, MC는 이라고 쓰고 오른편에 있는 구조물을 이용할 때는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플러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주 간단한 구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N, 3m, 7m, 10m가 되겠죠. A점의 발력은 70N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100N을 70%를 얘가 가져가는 거니까 B점의 발력은 100N의 30%를 얘가 가져가는 것이죠. 30N이라고 봅시다. 전단력도를 한번 그려보면 70N이 올라갔다가 A점에서 C점까지는 하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평으로 갔다가 C점에서는 100N이 누르고 있죠. 70N 지나서 30N을 더 내려가야 되겠죠. 100, 그 다음에 C점에서 B점까지는 하중의 변화가 없으니까 수평으로 가게 되죠. 왼쪽이 올라갔다가 오른쪽이 내려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단 변형이죠. 플러스 전단력이죠. 왼쪽이 내려갔다가 오른쪽이 올라가는 모양이 되면 마이너스 전단력이 됩니다. 얘를 변형되는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보가 이렇게 있었다. 어떻게 변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C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왼쪽이 올라가고 오른쪽이 내려가는 마름모꼴로 변형되는 형상, 얘는 이렇게 되겠죠.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는 변형 형상, 이게 플러스 전단 변형, 마이너스 전단 변형이죠. 이 구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요소가 있을 때 이렇게 변형이 되면 플러스 전단 변형이었죠. 오른쪽 부재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는 변형. 마름모꼴의 모양이 얘와 얘가 같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전단 변형, 플러스 전단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멘트도는 21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70 곱하기 3이니까 전체가 플러스 전단 휨 변형이죠. BMD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보가 이렇게 있으면 전체 전 구간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되도록 변형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플러스 휨 변형,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C점의 전단력과 힘 모멘트를 구하여라. 발력을 구해보면 버티컬 방향의 힘의 합력은 0이다. 올라가는 힘의 성분을 플러스라고 하겠다. VA와 VB를 보는 것처럼 상향의 발력으로 가정을 했죠. 그러면 전체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시켜보면 이 상황에서 버티컬 방향, 연직 방향의 성분을 갖는 힘들은 VA와 VB 두 개밖에 없죠. VA 더하기 VB는 0이다 라는 평형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VA와 VB를 더해서 0이라는 의미이지 VA가 0, VB가 0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는 VA와 VB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조건은 엄청나게 많죠. 그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평형 방정식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VA와 VB를 결정하려면 이번에는 두 번째 평형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B점에서 모멘트의 합력은 0이다. 그러면 VA, B점을 중심으로 구조물을 회전시키려고 하는 회전력들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제가 회전을 일으키는 모멘트력은 괄호로 묶어서 하나의 성분을 정리를 해라 라고 얘기했었죠. 회전력은 힘하고 거리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VA 곱하기 거리가 10, 얘는 플러스 성분이죠. 이 보호 구조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A점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 하중, 모멘트 하중은 이 힘 자체가 회전력이죠. 모멘트력. 단위를 보면 톤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10톤.m 곱하기 10m를 해버리면 단위가 이렇게 되겠죠. 톤 퍼스 미터 곱하기 미터, 그래서 톤 미터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건 모멘트력의 단위가 아닙니다. 모멘트는 자체가 힘 곱하기 거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곱하면 안 된다. 그래서 A점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 하중은 자체가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B점에서는 10톤.m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10, 얘들을 더하면 0이 되어야 한다. 없어지면 VA 곱하기 10은 0이다. 결국은 VA가 0이라는 얘기고, VA가 0이면 VB도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C점의 전단력은 얼마가 되느냐? C점을 전단력을 구하려면 C를 절단해야 되겠죠. C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면 절단된 구조물의 절단면이 그 요소의 오른쪽 면이기 때문에 절단면이 전단력은 아래 방향으로 휘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절단면이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전단력은 위쪽 방향으로, 휘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단한 부분 구조물에 평형 방정식을 적용을 해야 되죠. 근데 10톤.m는 모멘트력이지 연직 방향의 힘이 버티컬 방향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결국은 VA가 0이기 때문에 VA 마이너스 SC 이꼴 제로가 되면 되겠죠. 연직 방향의 힘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VA가 0이므로 SC는 당연히 0이 될 것입니다. C점의 힘 모멘트는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이죠. VA 곱하기 3, VA가 0입니다. 마이너스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10, 반시계 방향 마이너스 MC 이꼴 제로, MC는 마이너스 10톤/m가 되는 것입니다. SFD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전단력 또는 전 구간의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 구간의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순수 굽힌 상태이죠. 이런 상태가. BMD는 전 구간에 있어서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마이너스 10톤/m로. 전 구간의 BMD, 휨 모멘트 값이 일정하다. 어느 구간을 잘라서 계산을 해봐도, 이 구간 잘라서 계산해봐도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마이너스 10톤/m의 모멘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톤미터가 있으면 평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mx는 10톤미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같은 그림이죠. 얘나 어떻게 변형이 되는 거냐면 위로 볼록한 모양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죠. 힘 변형이. 위로 볼록하면 마이너스 힘 변형, 마이너스 모멘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구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디에서 절단한 이후에 어디에서 절단하든지 간에 그 단면 안에 들어있는 힘 모멘트 값은 마이너스 10톤미터가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1번 문제에서 절단된 구조물의 왼쪽 부분을 이용하려면 MC는 이라고 일단은 쓰고 시계 방향의 모멘트가 있으면 플러스 반시계가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했죠. 오른쪽에 들어있는 단면 안에 들어있는 MC의 방향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MC는 이라고 쓰고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이면 마이너스, 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근데 얘가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은 MC는 마이너스 10톤.미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